오늘 돈을 잡아라에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제가 연구소에서 이렇게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요. 예. 오늘은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 그중에서도 주거 독립을 꿈꾸는 그런 불인이들을 위해서요. 예. 좋은 집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뭐 막 맞아요. 부동산 구하는 구해줘 홈즈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네. 워낙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어떤 20, 30대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불인이들 좋은 정보 가져가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부터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집을 일단 좀 구할 때는요. 음. 좀 그 풍수지리를 좀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는 달마도 게 좋습니다. 중요해요. 네, 뭐 그런 것도 걸어놓고 하시면 좋은데 배선임지요. 일단 풍수지리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음. 이 풍수지리로 인해서 이제 택지를 정할 때는요 네. 가장 이상적인 형국으로 여기는 게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배산임수는요 집 뒤에 산이나 이제 언덕이 있어서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그리고 앞에는 하천이나 개울, 연못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이 집안으로 신선한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고 하는 그런 풍수지리학적 견해입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 전저후고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전저후고형. 네. 전저후고형이요.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떤 뜻이에요? 네, 전조후거라는 말은요, 그냥 뭐 바로 직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앞부분이 낮고 뒷부분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를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등받이가 있어서 뒤에서 받쳐주면요, 앉는 사람이 편안한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이게 풍수지리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혹시 뭐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하고 싶지만 예. 전혀 외모와 다르지만 저 또 등산 등산을 좋아해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정말이에요? 네, 처음 들었는데? 저 지리산도 갔다 아, 왔어요. 그랬습니까? 오, 예, 정말요? 되게 아, 역시 되게 세네요. 자부심 넘치네요. 되게 지리산 갔다 지리산. 왔다고 신이네요. 표정이. 등산도 같이 좀 하셔야 아, 될 예, 것 뭐, 같은데. 예, 해야죠. 아, 네네. 몸이 좀 이제 좀 비대해져서 등산할 예정입니다. 예. 실은 제가 아차산에서 살고 아, 있어요. 그래서 네. 저 자주 가요, 아차산. 아, 정말요? 자주 혹시 갑니다. 막걸리 드시러 용마산까지 같이 가고. 어, 예, 예. 등산 많이 하시는 걸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시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아차산을 근처 살다 보니까 예. 정말 자주 갑니다. 뭐 그러시군요. 소화시키러도 가고 이렇게 그냥 뭐 이제 바람 쐬러도 많이 가는데요. 네. 이 등산을 하면서 우리가 좀 쉴 때 앉을 때 정상 바라보고 이렇게 불편하게 앉지는 않잖아요. 거꾸로 앉지 네, 않죠. 아무래도 정상을 뒤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맞아요. 우리가 앉았을 때 네. 편안하고 이런 휴식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전조후고가 이제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주택의 입지도요. 앞부분이 낮고 뒷부분이 높아야 이 전조후고형이 되어야지 배수도 용이하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배산임수도 그렇고 전저고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젊은 친구들 20, 30대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또 교통 편리한 거, 맞아요. 뭐 직장이나 학교 얼마나 가까운 거, 뭐 예상 자금도 뭐 가성비가 괜찮은지 이런 예. 것들도 좀 고르는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풍수지리학적 이런 지식까지는 아니어도요. 네. 경제활동에 있어서 집을 구할 때 이 필요한 안목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예. 셋째도 입지다. 입지. 이런 맞아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입지 좋은 집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건가요? 네, 입지가 좋은 집을 고르려면요. 아까 저희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교통 그리고 아. 환경이 굉장히 교통, 중요합니다. 환경. 네, 예. 이 교통은요, 이 학교나 직장과의 접근성, 직주 근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꼭 학교와 직장이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이 내가 집에서 학교, 직장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편리한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가용으로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요, 고질적으로 도로가 막히는 곳은 아닌지, 예.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이런 교통량이 집중되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은 아닌지를 네. 보셔야 되고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요,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이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배차 간격이나 노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시간이 뭐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길에서 시간 버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또 중요하다는 건데 네.
MZ 세대들 요즘 집 구할 때 네. 그 이제 뭐 별다방 같은 그런 굉장히 그 뭐 그런 데가 가까이 있는 뭐 스세권이라는 말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몰랐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가까운 편세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요,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세권이나 이런 편세권을 아우러서 하는 말이 바로 슬세권이라는 말이 맞아요. 있습니다. 슬세권. 네, 들어보셨죠? 네. 네. 슬리퍼를 신고 다닐 만한 거리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슬세권. 보는 겁니다. 네. 편의점, 마트, 공원, 은행 이런 편의시설 등이 집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면요. 네. 생활의 만족도가 아무래도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외에도 주거 환경에는요, 이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요, 특히 한강을 조망하는 그런 집이 굉장히 네. 인기가 좋습니다. 네. 오. 네, 요새는 숲세권이라는 숲세권 말도 맞아요. 있어요. 예,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죠. 네. 저희 집도 나름 숲세권인데 네. 이 아차산 녹- 뒤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산임수. 아, 완전 배산임수예요. 완전 예, 배산임수.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집입니다. 네. 네, 그래서 녹지가 예. 있는 이런 공원이나 산이 가까이 네. 있으면요, 네. 이런 집이 또 숲세권에 해당하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이 야외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네. 우리가 이 집 근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산책하는 등의 이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도 많이 따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환경을 좀 피하면 좋다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뭐 모텔이라든지 이런 술집, 유흥업소들이 유흥업소. 좀 이렇게 유해 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을 좀 지향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밤문화가 좀 발달된 곳이라고 하면 네. 우리는 아침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엔 자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깥이 시끄럽고 이제 뭔가 밤에 활동적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의 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쪽에도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의하다는 말씀 좀 뭐하지만 밤엔 자야죠 또. 예. 밤엔 그러니까요. 자고 또 아침에 네. 일어나야 네.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MZ 세대와는 저희가 좀 뭐 거리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구할 때 좀 어떤 방향 이런 것도 되게 뭐 동향, 예, 뭐 남향. 남향. 예전에 집이 동향이었는데 네. 예, 잠을 깰 수밖에 해가 뜨면 너무 뜨고 해 때문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자동 집에 이제 아침형이다. 햇빛이 많이 들면 집이 뭐라 할까요? 저희 예전에 한 4, 5년 집이 있어 집을 빼도 뭐 네. 곰팡이 같은 거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워낙 햇빛이 잘 드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네. 따뜻하고 그런 그래서 예. 아, 역시 이게 남향 뭐 이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었었습니다. 예.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에서는. 네. 이게 또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은데요. 네. 아,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햇빛의 양과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가 뜨는 위치가 바뀌는 여름에는요, 이 볕이 조금 들고 겨울에는 볕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남향의 경우가요.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와서 이 여름날에는 이 남동풍이 딱 불어서 이 집으로 남향 집이니까 바람이 바로 제대로 들어오겠죠. 들어오죠. 네, 장난 엄청 아니죠. 시원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바람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여름에는 냉방비,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절약할 수 맞아요. 있는 구조의 집이 남향 집이다 이렇게 보실 수 과학인데 있겠습니다. 과학. 그러니까요. 선조들께서 네. 과학인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잘 햇빛의 양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람의 방향까지 봐야 되는 줄 네.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 집을 구할 때 남향집 누구나 하고 싶은데 남향집이 또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남양집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남양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남양으로 가면은 정말 조금씩은 일단은 더 비싸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요, 이 적절한 향을 고르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직장인이라면 동양집, 그리고 서양인이라면요,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라고 하면 네. 서양집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서양인은 거를, 아니고 네, 추위 서양인이 많이 아니까 타는 죄송합니다. 네, 우린 다 서양집을. 동양인. 네, 맞습니다. 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서양집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양집은요,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더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햇볕이 강제 기상하면 네, 됩니다. 강력합니다. 강제 기상을. 네, 예. 암막 커튼을 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 자동 예. 기상 기능을 갖고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근을 하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다고 좋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신 오전에 이제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만큼 저녁에는 좀 쌀쌀해지는 그렇죠.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때는 이제 그 이중창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서양집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한테 아주 제격인데요. 네. 오후에 집안 깊숙이 햇볕이 계속 아주 오래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햇볕을 지지는 거죠, 그냥. 네, 여름에 온몸을. 덥고 음. 겨울에는 여름에 덥고 겨울엔 좀 따뜻한 편입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네. 뭐 사실 뭐 덥다, 그래서 서양집이 좀 덥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서양집은 또 대신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북향집이 있습니다. 네. 북향집은요, 이 올빼미형 밤에 활동하시거나 혹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게 낮에도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는 더 추워서요. 사실 입주자분들에게는 좀 꺼리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뇌 활동이라든지 이런 집중력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북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도 사실 어릴 때 제 방이 북향에 있었어요. 춥지 않았어요. 예, 엄마 아빠는 남향에서 주무시고 저는 북향에서 잤는데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전 수족냉증 항상 있으셨겠는데? 추웠었거든. 예, 지금도 그래서 수족냉증을 달고 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이고, 재밌네요. 예, 어머니가 그 북향 방을 골라서 긍정적으로 줬던 아니, 걸로. 또 남양으로 네. 하면 노곤노곤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잠만 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그렇게 맞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전 남서양 쪽이 집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는데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20, 30대는 어떤지 40대 되고 나니까 햇볕이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맞아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뼛속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햇볕 들어오는 거. 그 위생 어떤 그런 살균 효과도 좋고 네. 햇볕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제 맞아요. 취향이었습니다. 네. 자, 유용한 팁 들어봤고 요즘은 이제 그게 문제예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저는 좀 느린 네네. 편인데 저희 아내는 좀 예민한 편이고 근데 네. 층간소음이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요즘 층간소음 넘어서 벽간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네.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옆집 개가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짖어요. 그래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강아지도 엄청 예민하네요. 맞아요. 네. 뭐 아니 걷기만 해도 제가 발망치 소리가 나는 게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요즘 뭐 층간소음, 벽간소음 이런 걸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적 환경이죠. 근데 견적 환경일까요, 강아지는? 견적 환경. 인적 환경.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아파트와 빌라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서는요, 이 이웃사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층, 아래층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되게 그리고 이 건물에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강아지가 사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이 층간소음 등의 나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간다면요. 네. 이웃 간의 갈등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뭐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 부동산, 사무실이나 혹은 뭐 관리실, 뭐 경비실에 저희가 경비실이 있잖아요. 경비실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여쭤보잖아요. 얘기해줘요. 다 알려줍니다. 아저씨 좋아하세요. 저기 8층 아저씨 뭐 이러면서 바로 알려주십니다. 네,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맞아요. 발품 팔면 됩니다. 네. 네, 이 외에도요. 이런 거 구전으로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방법, 중요하잖아요. 치안 이런 거 치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행안부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가 있습니다. 네. 강도,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그런 지역별 강력 범죄 지표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지역을 선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정보 또 하나 전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또 집을 구할 때 중요한 요소 설명해 주시죠. 네, 인적 환경에 또 중요한 요소가 네,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공인중개사와 어. 집주인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 매매가 아니라 전월세의 경우에는요,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방금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저보다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관계가 조금 중요해요. 더 네. 돈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환경 등을 잘 고려해서 잘 헤아려서 이 계약
헤아려서 협상과 조율을 좀 잘 맞아요. 해주시는 그런 공인중개사분을 만나야 이 계약 단계부터 입주 단계까지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있어요? 너 네, 들어가는데? 있어요. 네, 계약서에 실은 계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거 대출 일으켜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대요. 알고 보니까 계약서에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분이 얼마나 꼼꼼한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나도 꼼꼼해야 되는데요. 일단 공인중개사분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을 만났을 때 네. 뭔가 미스하는 걸 좀 이제 놓치는 것들을 좀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이사를 못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외에도 입주 후에는요, 집주인과 또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하면서 우리가 집은 아무래도 살면서 이제 마모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수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퇴거를 해야 하는 등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공인중개사가 해주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어렵죠.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좀 형성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내 집 마련 그 준비하는 불인이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네. 그 요즘 금리가 또 높아져 갖고 맞아요. 연끌족들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청년들도 언젠가는 내 집을 만들어 볼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꿀팁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집을 매매하기에 앞서 이제 좋은 집의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두 분은 혹시 좋은 집이 어떤 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뭐 다 다르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약간 왔을 때 그 기운이 맞는 집이 있어요. 저는 딱 집에 들어가면 이게 향을 첫인상. 봅니다. 향을 그 집의 향. 방향 고유 말씀하시는 거죠? 고유 이제 그 향. 집에 가취가 있어요. 냄새 그런 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미래 가치 여기가 네. 이제 오를 곳인가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순해서 그런지 전자처럼 뭔가 좀 저랑 맞는 그런 거. 예. 네네, 냄새를 많이 있어요, 보시는 박진영 아나운서? 네? 네. 아, 저도 비슷해요. 네, 냄새 저도 보시고. 집 따라하고 아직 잘 그래요, 또. 몰라가지고. 네. 네. 맞아요. 편안함? 네. 네, 말랄까. 부동산 지금 뭐 냄새라든지 혹은 첫인상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과학에서는요,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집이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살기 좋다는 건요, 살고 싶다는 뜻이 담긴 주거 편리성과 주거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사기 좋다는 건요, 사고 싶다. 네, 바이 하고 싶다는 뜻의 투자 매력도와 투자 가치를 각각 의미를 합니다. 우리 얘기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얼마나 살기 좋은가를 의미하는 이 주거 맞아요. 가치와 얼마나 경제적 이득 가능성이 높은가를 얘기하는 투자 가치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좋은 집이라는 거는 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주거 기능과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투자 기능이 높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불인이들이 집을 매매할 때 어떤 집을 좀 골라야 부동산 과학에서 그 말하는 어떤 주거 가치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좀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네. 투자 가치가 높은 네. 집을 어떻게 살 수 네네네. 있냐고요? 예. 네. 네. 일단 음. 저도 지금 집을 좀 살려고 사실은 집이 있으세요? 아니요, 살려고 어. 네, ING 보시는 단계에 중이군요. 네, 아. 있습니다. 집을 아무래도 저도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서울 안 벗어나려고 애도 많이 쓰고 있고 네,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고생스럽기도 한데 이제 자산을 좀 형성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실물 자산을 돈이 있긴 갖고 해야죠. 싶다. 맞아요. 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네.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저희 권도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남양주 덕소리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거기 계세요. 쓰세요? 네, 보유하고 계신데 진짜요? 15년째 네.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도 매달 이자를 갚고 계셔가지고 월세 내면서 내 집에서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유명한 부동산 격언에 주택은 그의 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어떤 이제 보호막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영국인들은 삶의 시작은 주택 마련에서부터 이제 뭐 이런 말이 널리 이제 인식과 관행이 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주택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최근 그렇습니다. 집값 폭등 그리고 미친 전세 그리고 영끌에서 패닉 바잉하는 젊은 층의 주택 구매 열풍 역시 이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그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팁을 주시면 어떤 게 저희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좀 네, 네. 짚고 좀 마무리 팁을 좀 지어볼게요.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네.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입지, 예.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 어떤 집 한 채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 가고 싶은 그 동네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임장을 가보셔서요.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싶은가,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싶은가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발품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그 동네에 7번은 가봐야 된다는 얘기가 7 있거든요. 번? 네, 아침, 점심, 저녁, 평일, 주말 뭐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가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만큼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인지 그리고 편의시설, 은행, 병원, 뭐 교통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네. 첫 번째가 내가 살고 싶은 곳인가 이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남도 살고 싶을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맞아. 남도 살고 싶을까 이걸 봐야 하냐면요. 나중에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경제적 이득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네, 나오죠. 투자 가치가 높은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집을 사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